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봉제업체를 운영했던 한인업주 2명을 임금 착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에게 시간당 $6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우스 LA와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체인 HTA 패션과 의류업체 파브를 운영했고 임금 절도, 위증 혐의 그리고 2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를 인지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치노밸리 통합교육부 정책에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1대 LA 민주평통을 이끌게 된 이용태 신임 회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한인사회의 화합과 탈북자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을 기록해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개량 백신이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는 코로나 하위 변이 BA.2.86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은행권은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사한 연장 결정 여파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애플 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탄을 포함한 $10억 이상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을 향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며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 중국은 양국 간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탄을 지원할 것을 두고 러시아는 반인간적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의 신형 휴대전화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SK하이닉스가 그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물론 이를 인용 보도한 기자들까지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9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조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오클랜드전에서 잘 던지고도 또다시 홈런 1개의 발목이 잡히면서 2경기 연속 4승 4냥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전 11시 45분 웨일스와 A매치 평가전을 갖습니다. 클린스만호 출범 이후 승리가 없는 대표팀은 오늘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보다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로 가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인도로 출발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오는 10일 베트남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알래스카에 들렸다 미국 본토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타났고 증상도 없어 외국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새로운 하위 변이 BA.2.86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자는 코로나 개량 백신이 쥐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시험에서 BA.2.86에 대한 강력한 항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여기에 더 나아가 개량 백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치료되지 않은 자연 항체 반응에 비해 BA.2.86에 대한 중화 항체가 8.7배나 증가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A.2.86은 지난 7월 덴마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변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미시간, 뉴욕, 버지니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되고 있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각국 보건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자와 모더나는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에 백신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5일 파이자 백신은 유럽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팅턴 비치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헌팅턴 비치 시 결정에 대해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캐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가 주 전체에 대한 공중보건 관련 결정권이 있다며 특정 도시가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캐트리나 폴리 슈퍼바이저는 마스크 착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지금 어디에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헌팅턴시가 이런 결의안을 채택할 이유도 없고 채택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헌팅턴 비치 시의회는 어제 이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안의 결의안을 상정시켜 경론을 펼쳤고 결국 투표를 진행해 4대3 한 표 차이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새벽 2시 48분 밤샘 토론에 이은 투표를 통해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상품 수입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멕시코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대로 증가한 것입니다. 어제 공개된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지난 1년간 미국의 수입 상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평균 14.6%였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기 직전인 2018년 3월까지 1년간 21.8%를 차지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한다면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과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났던 취약성을 감안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베트남은 이 같은 재편의 혜택을 받았고 이 같은 영향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품 수입 중에 멕시코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평균 15%로 높아졌고 이것은 지난 30년간의 관련 데이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대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무역 적자 폭이 소폭 줄어들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크게 확대된 상황이며 당분간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된 가장 큰 요인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보다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 대부분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만 상품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비스 수출 강국인데 이 부분의 실적이 저조한 것도 무역 적자 폭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억눌렸던 여행 수요 회복 덕분에 올여름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연준이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메이지북에서 7, 8월 중에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관광과 관련한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다며 대부분 조사 대상자는 코로나 이후 나타난 여가 관련 펜트업, 즉 억눌렸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 수요의 마지막 단계라고 평가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광을 제외한 다른 소비 지출은 필수제가 아닌 품목을 중심으로 둔화세를 지속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빚을 내서 소비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저축을 소진한 상태에서 소비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역 경제 분위기를 전한 것입니다. 한편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연은이 관할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서 최근에 미국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 13,000건이 줄어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둘째 주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감소는 미국의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6월 중선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은행업과 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전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대출을 포함할 때 미국 은행들이 가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 노출액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은 2조 2천억 달러로서 2015년 이후 7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 지방 중소형 은행들이 대거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당국의 규제와 감시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액을 줄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과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된 각종 채권 인수도 결국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이나 부동산 대출 전문 리츠를 대상으로 한 은행 대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자체 분석 결과 이 같은 간접 대출을 포함한 미국 은행권의 전체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액은 3조 3천억 달러로 은행권 예금의 20%에 달했습니다.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경우 이것은 빌딩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출 부실을 키우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악순환은 결국 미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으로 9월 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보다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져서 지역에 따라서는 10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간은 반짝 더위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5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3도, 63도, 해안 지역 74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7도, 낮 최고 기온은 9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푸엔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어윈데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10번 이스트 방향 비아벌디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를 인지한 즉시 학교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치노밸리 통합교육부 정책이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시행이 일단 중지됐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아이의 성 정체성 학교에서 먼저 파악을 했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로폰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치노밸리 통합교육부의 새 정책이 성소수자 LGBTQ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스프리어 코트는 어제 치노밸리 통합교육부가 새 정책 시행을 중단하도록 임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오는 10월 13일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치노밸리 통합교육부는 학생이 학적부에 기재된 이름 외에도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성정체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한 후 사흘 이내에 학교가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난 7월 4대1로 통과시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전화를 이용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기범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지역번호는 213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스캠 전화 3분의 2는 인터넷 전화망인 VoIP, Voice over Internet 프로토콜을 통해 걸려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캠 전화의 59.4%, 스팸 문자의 76%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스캠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방향 전화번호 조회 장치를 활용해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는 클릭하지 않거나 전화를 걸기 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과 스팸이 의심된다면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제공하는 번호로 신고를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면서도 이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한인 의류 봉제업체 업주들이 LA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우스 LA와 다운타운에서 의류 봉제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한인업주 박순애 씨와 로렌스 리 씨 등 2명을 임금 착취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봉제업체 HTA 패션사 대표 박순애 씨와 의류업체 파비사 대표 로렌스 이기 씨는 한인업체 2명은 2018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6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임금 착취 업주 단속을 위해 최근 창설한 사회정의 임금도둑 단속반, 한국말로 하니까 좀 유치하게는 들리긴 하네요. 사회정의 임금도둑 단속반 LJU입니다. 첫 번째 업주 기소 사건입니다. 봉제업체 박 씨의 HTA 패션은 로렌스 리 씨의 의류업체 파비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박 씨는 직원 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950를 초과해 임금 절도 혐의로 2건의 중범죄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파비사의 이 씨는 3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씨와 이 씨는 주당 5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6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악덕 업주라고 개수건 검사장은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부 조사관에서도 위조 문서를 제공하다 들통나 혐의가 더 무거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수건 검사장은 LA 카운티 검찰의 새로운 노동정의 부서 신설 이후 기소된 첫 번째 사건이 박 씨와 이 씨 케이스라며 앞으로 임금 착취 업주 단속 전담반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릴라 가르시아 노동청장은 이들 업주는 노동자들이 임금 미지급 불만을 제기하면 이를 해결하고 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왔으며 자신들의 사업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임금 착취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운티 검찰이 최근 신설한 사회정의 임금 착취 단속반은 업주들의 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미지급 등 임금 착취 행위뿐 아니라 산재보험 등 포괄적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911에 직접 신고 전화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911에 긴급 신고 전화가 울립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I'm on Highway 77 going north, and there's somebody that is on the wrong side of the road. 경찰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고 역주행 중인 차 한 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확인해보니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911에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Do you know why I stopped you? Yeah, because I was on the wrong side of the road. Yeah.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허용치의 2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너무 만취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차가 역주행하는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한밤중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운행 중인 차량이 많지 않아서 다행히 다른 사고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올 들어 더 위험해진 도로로 인해 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도심 지역의 경우 난폭 운전 및 과속 등 위험한 운전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2년 4,400여 명으로 추산됐고 이는 2021년과 비교해 2.8%가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LA는 대표적인 위험지역 중 하나입니다. LA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LA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자는 957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과 그 인접 지역들을 포함한 LAPD의 서부교통국 관할 지역의 경우 역시 이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에서 12%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6만 명 이상의 보행자가 부상을 당했고 7천여 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런 사망자 수는 2020년과 비교해 13% 증가한 것이라며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21대 LA 평통을 이끌게 된 이용태 신임 LA 평통 회장이 어제 인수인계식을 갖고 21대 평통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용태 신임 회장은 새로운 임기 동안 한인사회의 화합과 탈북자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타운의 LA 평통 사무실에서 이용태 신임 평통회장이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공식 인수인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위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LA 한인회장과 LA 상공회의소 회장 등 타운 내 주요 단체장을 두루 역임한 이용태 신임 회장은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평통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큰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평통이 앞으로 좀 더 우리 교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저의 21기 평통이 되겠습니다. 탈북자 지원과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탈북자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중국이나 이런 해외로 또 우리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앞으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도울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 특히 청소년들, 또 많은 우리 교포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든지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좀 교육을 해서 우리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그러한 세미나를 많이 가질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용태 신임 평통회장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주요 단체장 경력을 두루 거친 데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 분과위원장, 2011년에는 한나라당 남가주위원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한국 정치권과 교분도 두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한인회장도 했고 상공회사 회장도 했기 때문에 인맥들이 다 있고요. 또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유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또 우리 한인세가 화합을 하는 그러한 리더로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간사에는 LA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홍정수 씨가 선임됐습니다. 이용태 회장은 전임 평통의 분과위원회 조직이 탄탄해 분과위원회 조직 자체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새로 위원회를 이끌 능력 있는 인물들을 위주로 인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위조 상품 대응 전략 세미나를 내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JW 메리얼 호텔 LL 라이브에 있는 골드볼룸에서 오후 1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 정보기관이 제시하는 위조상품 대응 정책과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기관을 대표해 특허 상표청과 관세 국경보호청에서도 전문가 2명이 각 기관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식료품 마트 체인에서 출시된 냉동김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품절 사태가 빚어졌고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식료품을 찾아서 한인마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어제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은 트레이더 조스의 김밥이 틱톡 영상을 통한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동이 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미국에서 한식이 큰 인기를 끄는 현상을 자세히 소개한 것입니다. 미 전역에 50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는 트레이더 조스가 지난달 초 냉동김밥 제품을 출시했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 매장에서 모두 팔려나갔으며 추가로 입고되는 시기는 오는 11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밥 제품이 입소문을 탄 것은 틱톡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한인 음식 블로거인 27살의 세라 안 씨가 어머니와 함께 이 김밥을 데워 함께 먹어보는 영상을 지난 16일 틱톡에 올렸고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1,100만 회를 넘은 것입니다. 이 트레이더 조스의 한 관리자는 K-팝과 넷플릭스의 K-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문화적인 노출이 엄청나게 컸고 자신이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에서도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맛있어 보여 먹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NBC 방송은 냉동김밥의 블록버스터급 인기에 트레이더 조스 직원들도 놀랐다며 이제 이곳에서 김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인들이 한인마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인 리브라더스 측은 김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냉동김밥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와 수도 오타와를 포함하는 인구 1,450만 명의 온타리오주 장기 요양부 장관에 한인 2세 스탠 조시가 교통부 부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온타리오주 총리가 조 장관을 장기 요양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개각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온타리오주 장관에 오른 한인은 현 조성준 노인복지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 6월에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을로우델 선거구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재선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한인사회는 이번 개각에서 조 장관이 임명되자 제2 한인 요양원 건립에 파란불이 켜졌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조성준 장관도 노인복지부와 함께 새 요양원 건립 등을 함께 추진하자라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도시 당국이 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행사가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시카고 북부 교회 도시인 하일랜드 파크는 오는 9일 관내 골프장에서 빈곤 가상체험 이벤트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시 당국은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며 하일랜드 파크에 속한 광역자치구 레이크 카운티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참여는 무료고 사전 등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일랜드 파크시가 전날 이 행사를 공식적으로 공지하자 소셜미디어 SNS에서 반감 여론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한 SNS 사용자는 참 대단한 특권의식이며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이벤트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골프장에서 빈곤 가상 체험을 하다니 이런 지각 없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부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빈곤의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미시간 호변의 하일랜드 파크는 유태계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부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의 급속한 산불 확산으로 집을 떠났던 주민 2만여 명이 대피령 해제에 따라 3주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주도 옐로나이프 주민들이 산불 통제 수준이 개선되고 대피령이 해제됨에 따라 귀향길에 올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주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어땠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산불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주정부가 주민 대피령을 대피 경보로 낮췄고 주민들이 모두 집으로 하나둘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피했던 주민이 무려 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던 올해 마라톤 대회에서 부정행위가 속출해 무려 11,000여 명이 실격 처리됐습니다. 멕시코 방송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멕시코시티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전체 참가자 3만여 명의 3분의 1을 넘는 11,000여 명이 코스를 제대로 달리지 않고 완주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모두 일반 참가자로 알려졌고 이들은 중간중간에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인 것으로 주최 측이 파악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허가했던 알래스카 자연보전구역의 유전 개발을 취소했습니다. 내무부는 알래스카에 있는 국립북극 야생동물보호구역의 부지 7곳을 원유, 가스 시추 용도로 10년 임대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지 총 면적은 36만 5천 에이커입니다. 북극 야생동물보호구역 부지 임대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환경단체와 이곳에 사는 원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 21일 내무부에 임대 결정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텍사스 서부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연방판사는 어제 텍사스 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 부표를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거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7월 밀입국 차단을 목적으로 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의 부표를 1000피트 길이로 연결한 수중 장벽을 설치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장벽이 인도주의적 우려를 야기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에버 주지사가 부표 설치를 강행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벗 주지사는 바로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 용지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노마 앤더슨 전 콜로라도 주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원 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했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라는 지적도 함께했습니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 이달 말경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이달 29일까지 대배심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기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특검은 문서에서 기소 요청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총기 불법 소유와 관련된 사안일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추가 기소된다면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차남 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 깜짝 놀라시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몇 초 못 기다려봤지만 30초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정신쇠약 논란에도 임기를 끝마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임기를 완수하겠다며 상원의원 임기를 끝마칠 것이라고 말해서 2026년까지는 상원의원으로 의회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코넬은 3년 뒤인 84세까지 현직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매코넬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가다 돌연 말을 멈추고 수십 초간 멍한 상태로 일시 정지된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2달 사이에 2번 목격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352개의 중국산 제품과 중국산 코로나 관련 물품 77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18-19년도에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549개 제품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예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549개 제품 등 가운데 352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다시 시행했고 지난해 연말 만료 기간을 올해 9월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352개 제품은 펌프, 컴프레셔, 필터, 밸브 등 산업용 부품 등입니다. 오늘 LA 가솔린 평균 가격은 5달러 441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395센트. 정말 고공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9일 연속 오르며 배럴당 87달러 54센트로 마감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월가 일부에선 100달러 돌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의 증시도 맥을 못 췄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빠졌고 다우존스 30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57%, 0.7%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결정 영향이 컸습니다.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규모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게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The big driver of what's differentiating within the market is the news that Saudi Arabia and Russia are extending their output cuts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So that's made energy the leading sector so far today. 하지만 유가를 잡으려는 노력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G7 등은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막겠다며 국제유가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이미 있으나 마나입니다. 러시아 원유 가격은 지난 7월부터 상한선인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서 최근 67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가격 상한을 안 지키면 해상 운송이나 선박 보험, 금융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러시아는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서방 선박이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원유를 판매하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 서방의 제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가격 상한선 재검토도 지난 3월 이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 배럴당 100달러의 우려가 우려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왜 이렇게 막판에 왜 이러죠? 어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4대 11로 패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패예요. 아무래도 이제 투수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후반기 들면서 이렇게 패배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네, 엔젤스가 볼티모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제 LA 엔젤스는 볼티모어에게 3대 10으로 역시 대패했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이 달 던지고도 또다시 홈런 한 개 발목에 잡혀서 2경기 연속 4승 4냥에 실패했습니다. 피츠버그의 배지와는 빅리그 첫 3루타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YTN입니다. 단 9개의 공을 던지면서 뜬공과 삼진, 내야 땅볼로 1회를 마친 류현진은 2회에도 공 12개로 오클랜드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특히 100km의 느린 커브 뒤 145km의 빠른 직구로 타이밍을 뺏으며 타자를 꽁꽁 얼어붙게 한 삼진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3회에도 원아웃 이후 첫 안타를 내준 뒤 역시 뜬공과 삼진으로 실점 위기를 넘겼지만 4회 장타 2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하더니 이어나온 페레스에게 투런 홈런을 맞고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2-2 hit to left and hit well. If it's fair, it's gone. And it is gone! A 2-run homer for Perez and it's 2-1 Oakland. 추가 실점 없이 5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류현진의 투구수는 77개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6회 수비에서 교체됐고 토론토는 결국 리그 최약체팀 오클랜드에 2대5로 졌습니다. 전담 포수 부상에 짧은 4일간의 휴식, 타선의 침묵에 고전한 류현진은 빅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도루 3개를 내주는 달갑지 않은 기록도 남겼습니다. 5경기 연속 2실점 이하 호투를 하고도 4승에 실패한 류현진은 시즌 2패째를 떠안았고 평균 자책점은 2.48에서 2.65로 올랐습니다. 피츠버그의 배지와는 미러키전에서 친 자신의 메이저리그 첫 3루타가 역전 결승타가 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의 든든한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발롱도르 30인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비수는 단 3명만 뽑힌 쾌거입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 11시 45분에 시작되는 웨일즈와의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클린스만호의 첫 승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KBS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침내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리오넬 메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3관왕을 이끈 괴물 공격수 혼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엄선한 발롱도르 30인 명단에 김민재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는 음바페와 해리케인, 레반도프스키, 비니시우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최고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고 수비수로는 후빙 디아스, 그바르디올 그리고 김민재만 뽑혔습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에 33년 만에 우승을 이끈 김민재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비수로 공인받은 순간입니다. 발롱도르 최종 순위는 다음 달 30일 발표할 예정인데 2년 전 손흥민이 한국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발롱도르 후보 김민재는 웨일스와 평가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등 유럽에서 뛰고 있는 태극 전사들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